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읽기 오늘 10일강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들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또 가장 많이 속는 숫자, 바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기업 인수를 검토하거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항상 이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이 회사 통장에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만가? 재무제표에 현금이 많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금 5천억, 현금 1조 원,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억 원도 채 안 되는 회사.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10초 안에 이 판단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회사 현금 진짜 쓸 수 있는 돈이다. 혹은 이거 묶인 돈이다. 바로 이 구분을 하는 거죠. 먼저 재무상태표에 잡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아는 현금과 보통예금. 둘째,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금융상품. 셋째, 기타 유동성 자산.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거의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 잔뜩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유현금 판단법 한 주원씩 3단계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제한된 현금을 전부 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숫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석에서 이 키워드들을 검색해 보세요. 담보, 제한, 보증, 예치, 질권, 제공. 이 단어들이 보이면 거의 100% 묶여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통장에는 있지만 내 돈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항목들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 지급보증을 위한 예치금, 프로젝트 보증금, 금융기관 담보 예치금, 리스 보증금, 임대 보증금, 연구비, 반환에 대비한 예치금, 해외 송금이 제한된 자금. 이런 돈들은 전부 통장에는 찍혀 있지만 경영진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상 현금이 1,2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주석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보증과 담보로 묶인 예치금이 무려 1,050억 원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유현금은 150억 원뿐이다 라는 거죠. 결국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무너졌습니다. 재무제표 숫자만 본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단기금융상품의 진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MMF나 CMA 같은 상품들은 대체로 자유현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3개월을 넘는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상품, 특히 RP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이걸 사준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받는 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 아예 동결되어 버리기도 하죠. 즉, 장부상으로는 현금이지만 위기 때는 현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을 볼 때는 만기와 환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생존 개월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대략 진짜 자유현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진짜 자유현금을 월 평균 현금 소모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월 평균 현금 소모액은 보통 1년치 판매 관리비를 12로 나눈 값에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원가 비용과 이자 비용을 대략적으로 더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다 보통 수준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다 경고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만약 3개월 미만이라면 구조조정이나 자금 조달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채권 회수를 위해 들어갔던 회사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현금이 800억 원이라고 엄청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주석을 까보니까 대부분이 묶인 돈이었고 실제 쓸 수 있는 자유현금은 8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70억 원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한 달짜리 회사라는 뜻입니다. 결국 2달 뒤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한 초압축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딱 15초면 됩니다. 제가 읽는 흐름에 맞춰 따라오세요. 첫째,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숫자를 확인한다. 둘째, 주석에서 담보, 제한, 보증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다. 셋째, 검색해서 나온 묶인 돈을 전부 뺀다. 넷째,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를 확인한다. 마지막, 남은 진짜 현금을 월 소모액으로 나눠서 생존 개월수를 계산한다. 이 5단계면 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숫자는 매출도 이익도 아닙니다. 바로 진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이 숫자를 제대로 읽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기업 분석 수준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1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회수기간, 대손충당금, 그리고 채권의 질이 나빠지는 신호들을 통해 회사의 피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앞으로 재무제표를 펼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현금, 진짜 현금인가?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